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현명한 생활 정보관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부터 시행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내용과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기준이 바뀌는지 한눈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맨 마지막에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준비하였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 제도 개념과 목적. 먼저 제도의 기본 개념과 목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소득이 매우 낮아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정부가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는 분들을 흔히 기초수급자라고 부르고 그보다 소득이 약간 높은 계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한부모 가정은 부모가 한 명인 가정으로 양육 부담이 커 제도 상우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개편이 필요한 배경. 왜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일까요? 우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절실합니다. 기존 기준이 엄격해서 꼭 필요하지만 대상에서 빠지는 분들이 많았지요. 또한 최근 기준 중위 소득이 올라가면서 실제 생활비 수준도 높아졌기에 급여 기준을 함께 조정하지 않으면 지원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더불어 정부는 2024에서 2026년 기간을 놓고 제도 전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역할을 재조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두었습니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보건사회연구원도 재산기준 완화와 소득 공제 확대가 복지, 사각지대 축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배경이 모여 제도 개편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3. 2025년 개편 핵심 내용. 3-1 생계급여 기준 인상. 먼저 생계급여 기준입니다. 2024년 1인 가구 기준선은 71만 3,102원 중위소득의 32%였고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상승을 반영해 76만 5,44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즉,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상한선이 높아져 더 많은 가구가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다만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은 선정 기준액 빼기 소득 인정액 방식이기 때문에 개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요합니다. 3-2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준 변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역시 비율은 유지하되 금액은 인상됩니다. 예컨대 2025년 기준 1인 가구 의료급여 기준은 95만 6,805원 수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주거급여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114만 8,166원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교육급여 기준도 마찬가지로 인상되어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3-3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가 재산기준 완화입니다. 이전 기준에서는 1600cc 이하 또는 차량 가치 200만원 미만 등의 제한이 많았지만 2025년부터는 최대 2000cc 이하, 차량 가치 500만원 미만까지 허용되는 쪽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자동차 소유는 제도 가입에 장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3-4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재산 공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됩니다.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3억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제한을 받는 구조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기본재산 공제액 유지 또는 완화와 주거용 재산 한도 완화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는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받을 수 없던 분들에게 문턱을 낮춰줄 가능성이 큽니다. 4. 장단점 및 유의할 점. 장점. 혜택 대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금액 인상으로 실제 생활 안정성 강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제도 문턱 완화로 복지 사각지대 감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년층이나 소득 있는 수급자에게 유리한 공제 확대 효과 등이 있습니다. 단점, 유의점.
정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계속 비용이 증가하면 지속 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정책 확정 전후 혼선 가능성 발표 내용과 시행 세부 규칙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이 복잡하니까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직접 확인이 필요해요. 일부 변화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지역별 적용 차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실제 사례 예시. 사례 A 1인 가구 어르신. 씨는 월 소득 인정액이 20만 원이고 1800cc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2024년 기준에는 차량 기준 때문에 기초수급 자격을 받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변화 후에는 기준이 완화되어 자격이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지급액은 76만 5,444원 빼기 20만 원은 56만 5,444원이 될 수 있겠죠. 사례 B, 부양의무자가 소득 있는 가정. B씨 가정은 자녀 1명, 부모님이 연소득 1억 1천만 원 수준이라서 2024년엔 탈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2025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례 C, 근로수급자. C 어르신은 소득이 조금 있는 노동을 하고 계세요. 2025년 근로, 사업소득 공제 확대나 소득 공제율 개선 가능성이 반영되어 소득이 있어도 급여 삭감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앞으로의 변화 방향 및 2026년 예상. 2026년까지의 제도 변화 방향도 미리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정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24에서 2026을 통해 보장성 강화와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중기 목표로 삼고 있어요. 특히 생계급여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 이에 중위소득 대비 기준 30%에서 35% 등이 고려되고 있다는 문헌이 있어요. 보사연 분석에 따르면 재산 기준 완화, 소득 공제 확대 등은 빈곤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다만 2026년 금액은 현재 공식 문서에서 명확히 확정된 것은 없고 정부 발표 후 보완될 가능성이 큽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1. 자동차가 있어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네. 2025년 기준부터는 최대 2000cc 이하, 차량 가치 500만 원 미만 범위까지 허용되므로 조건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이 부양의무자 소득이 많아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이전보다 기준이 완화되어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3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12억 원 이상이 될 때만 제한 대상이 됩니다. 3. 이미 수급 중인데 자동으로 변경 적용되나요? 보통은 제도 개편 시 정기 재심사나 갱신 과정을 거치게 될 가능성이 있기에 자동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새 기준에 따라 재심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이 변화는 확정된 정책인가요? 대부분 변화는 정부 발표 중심이지만 법령 또는 시행령 세부 규칙이 보완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읍, 면, 동주민센터나 복지부 공식 공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5.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A. 변화 시행 직후 또는 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할 겁니다. 주민센터나 복지행정 담당 기관 공지를 확인해 두세요. 지금까지 2025년 10월부터 시행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사항과 앞으로 변화 방향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핵심은 급여 기준 인상, 재산, 자동차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 문턱을 낮추는 방향이에요. 하지만 정책이 발표된 내용과 실제 시행 규칙이 다를 가능성도 있으니 꼭 공식 자료나 주민센터 상담을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힘이 되는 복지와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